패널이죠. 토론자 나오실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와 노인복지관의 신현식 선배시민분.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강 종합사회복지관의 최정화 선배시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의 황현철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드림 종합사회복지관의 오미석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첨단 종합사회복지관의 유경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나루 노인복지관의 김옥선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는 이제 저희 열린 토론을 이끌어가실 우리 차장 김용덕 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차장님께 앉아서 보는 사회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빨리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텐데요. 자, 우리가 석대 시민님들이 이렇게 토론 형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경험을 한 것이니까요. 이게 끝나면 또 정책 제안이 6개가 있네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 형식을 공론하고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기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이 일단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나도 한마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없는데 제가 짚고 들어 나도 한마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선배 시민과 관련돼서 그동안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한 양쪽에 기관장님이 계시고 선배 시민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선배 시민 기관에서의 실무자 즉 이 활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도와줬던 실무자 두 분 이렇게 총 6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좀 보완할 점이나 칭찬할 점이나 또 생각이 꼬리를 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현철 관장님 그리고 오미석 관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관장님이시니까 먼저 해야죠. 먼저 그 기관장 입장에서 선배 시민 활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양쪽 관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현철 관장님 얘기 한번 해주시죠.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의 황현철 관장입니다. 저희 참여하신 분들 보고 아까 우리 청년 시민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없습니다. 대부분이 연세 있는 분들은 노인복지관을 장애인이면서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고 아주 또 불편하신 분들은 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을 주로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40대, 50대 이 사이가 가장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관만 다닌다가 아니라 여성 장애인도 있고 노인 장애인도 있고 아동 장애인도 있고 잘생긴 장애인도 있고 못생긴 장애인도 있고 모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다 함께 살자라는 의미로 저희 선배시민 네트워크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항상 장애인은 아까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유범선 교수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의미하냐 이렇게 봤더니 항상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인은 항상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딱 옷을 입고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저는 장애인 화장실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걸 사진 찍고 체크하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나도 당당한 항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장애인 화장실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거든요. 꼭 해야 할 의무예요. 의무. 근데 그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장애인 화장실에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항상 개방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장애인 화장실은 비상벨이 설치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 항상 사회복지사가 대신 목소리를 내준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최근에 의회의 무장애 도시 연구 모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달라. 그러면 그것을 바꿔보겠다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이 저희 이번 선배시민 네트워크 또 권리 중심의 자원봉사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네,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당당한 자기 권리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선배시민 운동과 선배시민 네트워크가 힘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면서 관장님 들어볼까요? 네, 행복드림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미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복지관에서 오신 그 5분의 선배시민 존경합니다.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존경합니다. 저는 늘 저희 어르신들과 선배시민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이 있어서 저희 복지관이 있고 저희 복지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르신과 같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늘 저는 우리 직원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늘 어르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어떤 사업을 할지 늘 같이 물어보고 파트너십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걸 직원에게 늘 이렇게 좀 푸시를 합니다. 언제든지 물어보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르신은 어디까지 우리랑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향을 늘 어르신께 여쭤보고 사업을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어떤 권위인 것이고 그 권위가 긍정적으로 이 마을에 퍼졌을 때 선배시민의 의미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선배시민들은 지금 외형적으로 드러난 인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 노인이라는 그 인식이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되게 열기도 뜨겁고요.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신을 해서 저희 부스 하나를 맡았습니다. 축제를 할 때. 그래서 부스를 맡아서 운영을 하시면서 다른 데서 부스 운영하지 않았으면 다른 데서 기념품도 받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다 본인이 안 하시고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전문적인 그 전문성을 가지신 어르신으로서 그 부스를 끝까지 훌륭하게 해내신 거 보고 정말 전 다시 한번 되게 가슴이 뭉클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복지관이 생긴 지 이제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을을 만들 것인가를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지금 담당하는 직원도 머리 아마 쥐가 날 겁니다. 머리가 쥐가 나서 선배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개척해야 되는데 약간 우리 직원이 푸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 시민들 우리 이렇게 푸시를 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저희 직원 너무 이뻐하고요. 연습하자 그러면 연습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산전 빈저울체가 앞으로 어르신과 같이 마을 만드는데 중심이 돼서 이 권위를 또 우리 어르신에게 그 권위를 찾아드리고 또 역할을 찾아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배 시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배 시민은 저희 복지관의 파트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미서 관장님은 스스로 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선배심이 지역사회 주인이다. 그리고 잘 질문하는 게 지혜의 핵심이다를 실천하고 있는 것 이게 선배시민의 활동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관장님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이제 진짜 선배시민으로 활동하셨던 선배시민 두 분하고 실무자 두 분, 총 네 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요. 신현식 우리 더불어랑 노인복지관 선배 시민이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의 이자연 선배 시민이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시고 아니에요? 아이고 그럼 뭐 진짜 말씀해 주셔야지. 최정화 선배 시민님이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의 우리 유경수 국장님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행복나라 노인복지관의 김옥선 팀장님이 이렇게 제가 특별히 말 안 하더라도 이렇게 줄줄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배 시민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도 말씀해 주시고 어려웠던 점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선배 시민 활동하기 전과 선배 시민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점 총 3개의 질문이거든요. 그 중에 마음에 든 거 골라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보고 써갖고 놓은 거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 지금 생각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그 다음에 변화된 점 이 3개를 동시에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신현식 선배 시민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랑 복지관의 신현식입니다. 모두 관장님들이 너무 말 잘하니까 좀 걱정도 됩니다만 제가 나이가 75입니다. 그런데 저도 복지관에 지금 서해반에서 관장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6번 선배 시민 특강, 대학에서 특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인이라고는 65세부터 이제 노인인데 노인이 되면 사고가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 바꾸려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는데 저는 다행히 종교가 천주교예요. 그래서 매일 회개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강의를 6번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엄청 행복했습니다. 왜?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남을 제가 볼 때 제가 고백성사를 많이 보는데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을 자기 주관으로 판단 보는 거죠. 그런데 선배 시민 강의를 듣고 저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 상대를 볼 때 단점만 보니까 판단이 되는데 장점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눈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사고가 바뀌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바뀌고. 그래서 저는 또 그 실천을 좀 이기적인 사고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고로 하면서 그 강의를 통해서 내가 선배 시민이 되어가고 있네 이런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관에 오면서 지금 5년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최고 행복합니다. 제가 후배 시민 참 못난 이기적인 사고를 가진 노인인지 알았는데 선배 시민이 되어가고 있구나 10%도 안 됐지만 그래서 저는 선배 시민 그렇게 네트워크 선발대 발대식 할 때도 저 참관했고 지금 쭉 우리 관장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각 복지관에 오셔서 이렇게 사회 발표하는 거 보고 참 오기 잘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그렇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은다. 앞으로 생각과 말과 행위를 바꾸면은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나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나만 행복할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 모두가 선배 시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복지관 등록원 회원이 한 5,000명 된다고 해요. 더불어라 복지관에. 그런데 실제 이용한 분들은 식사할 때 보면 5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은 한 200명 돼요. 그런데 엊그제 교육받은 사람은 5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모두가 선배 시민이 돼서 모두가 행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강복지관 시민사회 선배 시민 최정화입니다. 오늘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고 최정화입니다. 관장님, 김용덕 관장님,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옛날부터 그 어르신들 말씀 때 인생은 몇 세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죠? 인생은 60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근데 지금은 60세가 아닙니다. 네. 70세. 70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모든 어르신들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는 시민 선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노인이라고 호칭을 하면은 어때요? 그냥 괜히 마음적으로 그냥 힘도 없고 의욕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 선배 시민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돌봄을 호고 방문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소심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대해할 수 있을까? 뭔 말을 해야 될까? 교육을 물론 받았지만은 가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베일을 한번 누르고 가니까 또 똑똑똑 복지관에 와서 왔습니다. 그러고 하면은 이제 초창기 때는 그때 저희들이 5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문도 열어놓으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저희들이 그냥 잘 계신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가려고 하면은 가지 마라 그래요. 자꾸 그 이야기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또 몇 집 돌아야 되는데 참 그 곤란한 점도 많았어요. 한 집에 약 30분간 돌 때도 30분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집만 하고 그냥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시간이 다 돼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일이 다짐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얻고 또 우리들이 마음에 항상 또 그분들을 배울 때 우리들이 이게 부유함이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선배 시민이 후배 시민 선배들에게 이렇게 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활동하고 나서 저희들이 자신이 엄청 풍요로운 삶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 70 정말 철학 같은 삶을 살아내신 우리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노인복지관에 우리 선배님들을 모시고 행복한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인복지관에 그 365일 프랑이 하나 걸려있죠. 마을에서 어르신 한 분을 잃은 것은 큰 도서관 하나를 잃은 것과 같다. 이게 노인복지관의 철학이자 화두였던 그런 삶을 저 또한 같이 살았는데 선배님들 앞에서 잠시 소원한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좀 전에 함께했던 우리 신현식 선배님께서 5년 복지관 생활에서 올해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씀에 네, 소심한 경험을 표현합니다, 선배님. 네, 제가 그 노인복지관에 근무를 하면서는 이렇게 선배님으로 모셔야 되는 게 우리 어르신들만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만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지난해 새로운 곳으로 첨단에 제가 첨단복지관입니다. 네, 첨단에 옮기고 보니 거기 또한 새로운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1년 선배시민 네트워크를 함께하면서 우리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그동안 나이 들어서 정말 할 일 없는 노인 취급당하고 또 어딘가를 가는 게 두려웠다 하십니다. 그런데 선배 시민을 통해서 선배 시민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으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유범상 교수님이 보이지 않고 이랬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뭔가를 활동할 거리
길거리를 찾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모든 모습이 올 1년 동안의 성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귀한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1년이 행복했고 또 아까 좌장이신 우리 관장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더 노예의 답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 질문은 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선배 시민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거 세 번째 있었으니까 제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회 선배님들을 모시니까 지속적인 그 선배 시민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선배님들도 그동안 많이 학습을 하시긴 하시지만 꾸준한 깊은 학습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죄송스럽지만 해봅니다. 그리고 후배인 저희들도 또 저희 실무자들도 학습 모임을 통해서 같이 따로따로가 아닌 같이 하는 그런 학습 공동체를 꼭 선배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나라노인복지관의 김홍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 실무자 선생님들 대표로서 말을 좀 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는데요. 제가 느끼고 조금 함께 우리 우미당 회원님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선배 시민이라고 모집을 한 적은 없었어요. 저희 기관에서는 우리 환경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해줄 분을 모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선배 시민이 되어가시는 과정이더라고요. 조금 어려웠던 점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거 말고도 활동하시는 게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항상 더 열심히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200명 중에 또 50명이 또 여기 또 참여하시고 항상 하시는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모집해서 더 많은 변화를 이루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그 14분의 우미당 분들로 인해서 그래도 이 작은 변화가 정말 또 큰 변화가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서 보람되기도 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하면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게 과연 될까 이렇게 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항상 아유 내 나이가 몇 갠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안 하시려고 하면 어쩌지 이랬지만 사실은 7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저희 관내 종이컵 없애기라든가 또 미세먼지 캠페인이라든가 직접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시고 또 직접 함께 실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활동을 해서 되게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행복나루의 우리 보물 같은 우리 미래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우미당 회원님들 만나게 너무나도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배 시민 활동을 하면서 변화가 되었던 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더 이상 민원 제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접근을 한다는 게 좀 인상 깊었고 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저와 이렇게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딱 한 가지를 찾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다 같이 시민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선배 시민, 후배 시민, 그 전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사회의 문제를 맞춰서 함께 해결해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는 게 큰 변화라고 봅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 실무자 사회복지사로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평소 업무보다 좀 더 과다하더라고요. 조금 더 준비할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회원님들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어드려야 되고 또 이게 맞나 또 걱정되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같이 배워가면서 우리 선배 시민들과 성장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광산구 선배 시민 네트워크를 함께 하시는 실무자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들이 다 잘하시죠. 그리고 우리 유경석 국장님은 세 번째 질문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드릴 질문에는 다 말하셔도 되고요.
의무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선대시민운동, 선대시민 네트워크 활동이 좀 더 지속적이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 지금 토론자에 나오신 우리 선배시민 또는 기관장님들 또는 실무자분들 중에서 누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리 사회자 김영덕 관장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느낀 점만 대충 생각을 아까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선배시민 교육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되나 고민해 봤을 때 저 자신을 먼저 성찰해 보니까 대부분 노인들을 제가 표현하는 아니지만 완고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기 혈기와 고뇌를 통해 하는데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관장님들 이하 전부 선배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저 스승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만 만끽할 것이 아니라 우리 노인들, 특히 사고가 완고한 분들, 그분들이 다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운동을 어떻게 한 것인가?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이웃을 개입하는, 그래서 더불어라고 앞으로 우리 관장님과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자치의 회원들이 대접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서 봉사하는, 그동안에 쌓았던 지혜와 경륜을 제공하는 그런 선배 시민으로서, 또 제 나이가 우리가 80대, 70대, 60대 구성이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그럼 제가 마침 제가 도망을 가려고 냈던 생각이었는데 도망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무감이 생겼어요. 왜? 공동체를 살려야 되고 더 나만 행복할 것이라 함께 행복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어떤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5가지가 즐거워야 된다. 첫째, 눈이 즐거워야 된다. 둘째, 귀가 즐거워야 된다. 셋째, 입이 즐거워야 된다. 넷째는 몸이 즐거워야 된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그런데 모든 것이 눈이 즐거우려고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 해요. 귀가 즐거우려면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말을 듣고, 오늘도 좋은 강의 얼마나 듣습니까? 그러니까 입이 즐거우려면 맛있는 것을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어라. 그리고 네 번째, 몸이 건강. 그래서 우리 더불어락에서는 1km 이내는 차 타지 말자. 이번에 그 캠페인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았습니다. 1km 걷고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그럼 몸이 건강하겠죠. 그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즐거우려면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점만 보고 내가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함께 즐거워진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운동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 김옥선 팀장이나 오미설 관장님 혹시 할 얘기 없어요? 예. 최종 있습니까? 예, 말씀해 어려운 주시죠. 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어려운 점은 질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웃 돌봄을 하다 보면 그 우리 아파트 내에서 그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제가 거기서 30년을 살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다반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분들을 나로가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집안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나와서 서로 소통하고 정을 주고 이렇게 해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분들도 밖으로 나오고 저도 활동하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이 됐는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저희들이 81세부터 우리 돌봄 이제 분들이 37세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하고 서로 맞지도 좀 안 하지만은 그 건강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 나이 어르신들을 더 앞장서고 모시고 다녔고 또 우리가 활동을 더 많이 했고 아래 계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활동을 했을 때 지금 다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그분들이 지금 이번에 그 저희들이 어제 그 11명이 모임을 했습니다. 돌봄 모임을 가졌어요. 야, 여기 다른 사람 돌봤는데 이제는 우리 모임에서 돌보자. 우리들끼리 돌보자. 11명에 이렇게 나처럼 30년이 돼서 누구를 모르는데 우리 11명이라도 우리가 돌보자. 그래서 어제 5,000원짜리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나이가 먹어서 아프고 좀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개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건강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하신 분 계세요? 예? 예, 우리 김용남 더불어라 노인복지관 선배 시민이시네요. 네, 소속 바뀌시고 일어나서 하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런 좌석에 오게 된 것이 참 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만일에 복지관이 없었다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것이 가장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84살인데 나이는 조금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즐거운 것이 없어요. 복지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헤매고 어디 가서 삼복이나 추고 이렇게 놀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과정을 만들어주신 높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운하다. 한 번만 더 있습니까? 예, 예, 아이고 더불어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화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 제가 복지관에 입문한 지가 4년 다 돼간다만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때 지금도 제일 나이가 어리지만 이 김용만 어르신하고 저하고 20년 차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분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옛날 같으면 아들 버리죠. 자식 버리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도 제 얘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은 참 저도 모르게 존중감이 생기고 존중감이 받게 되고 또 존경스럽고 그래서 저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운한 면도 많이 있었지만 선배라 하면은 참 이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나이를 먹어 너희 복지관에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공부한 것 중에 더 많은 것을 하게 됩니다. 수 없는 정책이 쏟아지고 오늘 같은 선배 시민에 대한 이런 모든 좋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살아갈 우리의 의인의 모습을 가르침을 받고 주고 소통하고 나누니 수도 없습니다. 또 학습에 대한 또 프로그램에 대한 20개 몇 개 프로그램을 다니다 오면 선배 시민으로서 많은 것을 소화를 해야 되고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선배 시민이 되다 보니까 제일 원하는 것은 아까 이제 신식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아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우울감이라든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후대를 하내야 한다든가 내가 아니면은 너희들은 안 될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춰야 되고 또 후배에게 또는
자식 같은 사회복지사, 손주 같은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 존중과 배려심을 먼저 가져야만이 이런 정책도 필요하고 우리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을한 노인복지관에서 오신 선배 시민님들은 하지 마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나 또 이렇게 제안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네, 없으면 없죠? 없지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 누가 있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행복나루 노인복지관 어르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행복나루의 복지관에서 제 인물이라고 합니다. 제 마음은요, 저에 대해서 말할 때 제 마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선배 시민에 들어와서 이제 배우니까요.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못한 것 같고 잘 한다고 하는데도 빨리 버려지요. 쓰레기 봉다리도 그냥 막 쑤셔 담아서 그냥 버릴 때도 많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잘해서 그랬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고치라고 해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어제는 이제 이불을 하나 더 버리려고요. 밤에 이제 저녁에 가만히 쫄쫄 말아가지고 말 위에다 내놨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오담에다 넣을까 어쩔까 한 칸밖에 누가 안 볼 때 얼른 버려오고 없구나 그러다가 아니지 또 쓰레기통에 저 쓰레기 봉다리 한 개 갖다가 담아서 이제 좋게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러니까 마음이 두 갈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또 선배심이 되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마음을 정한다면 제 마음은 세모인 것 같아요. 어디로 게임? 아직 덜 익은 선배심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천천히 익어가는 선배심이 되겠다. 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앞으로는 천천히 잘 익어가는 선배심이 되겠다는 말씀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 선배 시민들은 늘 학습하고 자각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학습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가고 선배 시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듣는 우리들이 정말로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와 새로운 마음이 열렸다는 게 이번 열린 공감 토론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우리 선배 시민 될 수 있도록 함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